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지금 저희는 식간 12지, 곧 청간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0청간은 제가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는 이제 12지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2지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있고, 지난번에 배운 내용입니다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12지지는 우리의 생활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시간을 나타내고 매 달을 나타내고 또 사계절을 나타내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지지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을 나타내고 방향을 나타내고 또 흔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띠를 나타내고, 또 이런 12지지가 여러 가지 초목의 입장이라든지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대변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자수부터 시작해서 쭉 배웠습니다. 자수는 엄수다. 이런 의미가 있다. 쭉 배웠고, 자, 미터도 배웠는데, 미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지만은 이거는 미토는 계절적으로는 6월 아주 더울 때다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 속에 보면은 흙이지만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흙은 흙이되 아주 메마른 흙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때가 음력 6월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제일 더운 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간이 병화인 사람이, 병신을주로 가진 사람이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게 태양 같은 더운 불인데 더구나 미월에 태어났으니 이 사람은 항상 이 열기가 가득 차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금은 뭐 이제 말씀드렸고, 자, 유는 이제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이 다규자입니다. 다규자. 그런데 이제 그 물적 의미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신금은 큰 세고, 이 유금은 그 신금을 불러서 가공, 재련해서 얻은 그런 각종 연장이라든지 보석 이런 걸 의미하고, 또 모래나 자갈이 아주 굳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굳어가지고 딱딱해져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을 의미하고, 가장 많이 쓰는 시, 월, 방향, 띠, 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당사조에서는 뭐 천인성이라 그랬는데, 사고가 많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건 당사조에서 한 얘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지천명을 써놨느냐, 나중에 이제 제가 도표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곡식이 다 여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수월이 되면은 곡식을 베가지고 창고 저장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완숙화 경지에 들어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술토는 보시면은 음력 9월이면은 이거는 양력으로는 10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10월이라면 이미 이제 추수가 다 끝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을거지가 끝난 황량한 들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흔히 이제 저희 남자분들 말씀하시기 좋은 그 술시, 술 먹는 시간, 또 1년도 술시로 되는데 딱 시간도 보면은 술 먹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술시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술 먹는 시간이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 9월, 그리고 이거는 절입 기준이 한로가 절입 기준입니다. 한로가 지나야 이제 달이 바뀌었구나 이제 하시면 되겠고, 방향은 서북쪽. 이게 개띠라는 게 이제 당사주에서는 재주가 많다고 천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개띠는 팔자가 극과 극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잘 자라는 개가 있는가 하면은 거칠은 들판에서 그 산 위에 이런 데서 자기가 먹이를 구해가면서 들판에 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띠는 팔자가 참 기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띠를 가지고 자기 사주를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수는 뭔가 하면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십천간에서 보면은 임수에 상응되는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 바다 뭐 이런 큰 냇물 이런 걸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은 시간, 월, 방향, 띠 다 이렇게 쓰이고 이제 10월 달이면은 이거 양력으로는 11월이겠죠. 이제 겨울철로 들어가는 겁니다. 입동이 절입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대지하면 혹이 만약에 식욕과 식탐이 세다. 그리고 당사주에서는 천수성이라 해가지고 일단 목숨만하는 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라는 건 뭔가 하면은 초목이라든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초목도 보면 이제 추수가 끝나고 뒤에 창고 들어가고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시기에 오면은 이젠 노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서서히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하나하나 각각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원래는 이 표를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왔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은 이걸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를 그려온 거는 방위 표시라든지 기타 또 정확하게 동쪽 방향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걸 해가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원래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결국 이 표를 동그랗게 말아놓은 게 이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배운 인묘진 사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씩 묶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요거는 목, 요거 두 개는 목, 요거 두 개는 화, 요거 두 개는 금, 이거 두 개는 수가 되는데 저희가 이거 갖다 방향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하면은 해가 뜨는 동쪽은 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해가 지는 쪽은 서쪽,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남쪽이 되겠죠. 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는 이제 북쪽이 되는데 보시면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기를 동쪽 하면은 묘방, 그 다음에 수 하면은 자방, 북쪽, 정서쪽 하면은 유방, 그래서 남쪽 하면은 오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사정방이라고 해서 동서, 남, 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 원은 360도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하나가 이게 30도가 되는 겁니다. 30도가.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가르면 이게 동쪽 이렇게 되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데
동쪽이라는 방향이 이렇게 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도씩 넓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 그다음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요거는 남동쪽이 되겠죠, 남동. 그다음에 이거는 남서, 이거는 북서 방향이 되고, 이거는 북동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사 가가지고 이사 갈 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은 뭐 올해는 대장군 방이 어느 방향이니까 뭐 어느 방향은 빼고 뭐 좌방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아, 이 북쪽으로 가라는 말이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이 이렇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시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다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따로 배우시겠지만은 이거는 보면은 토는 보시면은 환절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결국 봄이고, 이거는 여름이고, 이거는 가을이고, 이거는 겨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이 진토라는 게 작용을 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미라는 토가 작용을 하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는 이 술토라는 토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는 다시 이 축토가 그 매개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식간 12지가 10개 딱 되지 않고 10개, 12개인 이유가 사계절에 토를 하나씩 다 붙여놨기 때문에 식간 12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왜 식간 12지가 되었느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12지를 갖다가 사계절에 배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옛날 사람들이 계절의 끝에다가 토를 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요 표를 다시 이렇게 바꿔 보시면은 인묘지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 요거 세 개는 목과 관련된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나중에 가지고 뭐 이게 천간지지끼리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한데, 그때 가서 다시 합을 배울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 이거는 사주에 딱 보면 인묘지인 딱 있으면 아, 이거는 목기가 강한 사주구나. 또 사오미가 많은 사주가 있으면은 아, 이 사주는 열이 많은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지에 보니까 신유술이 많다 그러면은 아, 이 사주는 금이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사주구나. 또 마찬가지로 해자축이 있으면은 아, 이 사주는 지지에 해자축이 많은 걸 보니까 아, 이게 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천간지지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천간 10개, 지지 12개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만드는 게 사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태어난 출생 시간을 천간지지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게 8글자가 사주팔자인데, 그 사주팔자를 보시면은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배운 천간지지가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천간의 내자, 지지의 내자, 이렇게. 이 사주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하고 이거 불하고 이것도 불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사오미는 화가 강한 사주래. 그럼 아, 이거는 지지에 수화가
깔려 있는 사주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사주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주 명략이라는 거는 자기의 출생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을 때 이 8글자를 해석을 하는 게 사주 명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DNA가 있죠. DNA. 이 안에 들어있는 DNA를 갖다 결국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사주 명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고 내 사주에 뭐가 많아서 나는 뭘 하면 잘 되겠구나. 또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걸 해석하는 게 사주 명리인데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옛날 흔인들이 만드신 다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천간지지.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게 오행이겠죠. 오행. 예, 오행. 오행의 상생, 상극이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천간지지가 뭔지를 배웠고 사주가 뭔지를 배웠으니까 이 사주를 푸는 거는 천간지지의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해석하는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게 음양오행의 상극이다. 이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내 오행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상생상극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상생상극이 도대체 뭐냐?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의 이해. 오행의 상생상극이란 무엇인가? 보시면은 상생상극, 예. 서로 돕고 서로 극을 하고, 예. 그런 의미인데 과연 그럼 이게 뭔지? 왜 이게 가장 명리학의 가장 기초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동그라미하고 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이제 오행이 들어 있습니다. 오행이. 이 오행이 서로의 작용에 의해서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에는 그러면 그 상생상극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일단 이제 목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목을.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지금은 이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사주를 가지고 어떤 게 목생하고 어떤 게 화생토고 또 토생금인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데 목은 화를 낳는다. 이게 낳는다. 이게 제가 이제 생이라고 적어놨는데 생이라는 게 뭘 낳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도와준다. 도와준다를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목은 화를 도와준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화가 잘 불길이 일어나려면은 아주 마른 장작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화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화생토. 토는 나무가 자라줘야 되는데 그 나무가 자라려면 그 땅에 온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기가 없이 아주 차가운 땅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토. 또 그 토에서 그리고 이 우리 광물 쇠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쇠붙이라든지 이런 각종 나오게 그래서 이거는 토생금. 그다음에 그 금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데 계곡에 가시면은 계곡물에서 계곡 사이 바위틈에서 쫄쫄쫄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생수. 다시 이 수는 목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고대인들이 자기 생활을 주위의 사물을 잘 관찰해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보니까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목이 불길을 도와주고 불길에서 또 땅이 따뜻해지고 식물이 잘 자라고 그 토에서 금이 쇠가 나오고 또 거기서 물이 나오고 다시 물이 도와주더라. 다시 물이 목을 도와주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음양오행이라는 게 하나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순환이. 이 단계가 끝나면은 또 다음 단계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은 태어나 가지고 자라서 인생의 장년기를 맞아 가지고 죽고 다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오랜 생활의 관찰에서 나온 그 노하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될 거는 목, 화, 토, 금, 수. 꼭 이 순서는 꼭 이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5개가 꼭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 이 순서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뭐 화 자리에 토가 들어가고 이렇게 목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거는 순환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적어놨지만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거는 사주 명리학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천간 12지지가 있다. 그걸 푸는 거는 오행의 상생상극, 또 음양의 과다와 불급 뭐 이런 게 가지고 푸는데 하여튼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행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화 토금수 오행.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안에는 제가 또 파란색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딱 찍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상극이라는 겁니다. 상극. 이 밖에 있는 거는 상생이고 안에 있는 거는 상극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는 불을 꺼버리고 또 목은 토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토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극토. 또 토는 수를 극을 하고 화는 금을 녹여버린다. 이게 이제 상극이 되는데 요거는 가만히 보시면은 생이라는 거는 내 옆에 있는 걸 바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칸 옆에 있는 거를. 그런데 상극은 한 칸 건너뛰고 다음에 있는 거를 그걸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도 토는 도와주지만은 한 칸 건너편에 있는 금은 그걸 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제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또 목도 보면은 화는 도와주지만은 토는 그걸 하고 이렇게 서로 금은 목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칸 건너뛴 거는 다 상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승상극이라는 거는 이 오행이 있는데 이게 옆에 있는 거는 도와주지만은 한 칸을 건너뛴 거는 그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암기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저희가 12지지의 나머지 부분하고 오행의 상생상극을 배웠는데 요 도표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 게 명리학을 공부하시는데 첫그림 되겠습니다. 목화 토 금 수 상생 상극.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